오늘 이 청문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방통위 직원들은 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인천 남동을의 이윤기 의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주요 증인이 안 나와갖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청문회 취지대로 정권의 방송 장악 그리고 지난 7월 30일 날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저는 방송 장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23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합니다. 여기부터 방송 장악이 시작이 되고 방송 장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날 정현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송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정권이 개입을 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이건 국정농단이고 저는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효재 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PPT 보시죠. 김효재 위원장이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를 해임해서 KBS 이사의 장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후임 사장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합니다. 물론 법원의 집행정지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MBC 장악은 한참 미뤄집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방송 장악이 1차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예고하고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취임해서 본격적인 방송 검열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해서 KBS 장악을 해나가고 또 YTN 민영화 1차 의결이 23년 11월 29일 날 이뤄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합니다. 이유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유지만 실제는 YTN 민영화를 완결하기 위해서 후임자를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김홍일 위원장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미션은 YTN 대주주 변경, 민영화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완수하고 김백 사장이 취임합니다. YTN 민영화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2024년 6월 28일 날 의결합니다. 의결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가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자 업무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면서 또 자진 사퇴를 합니다. 이거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후임자를 빨리 선임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취임 당일날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번 청문회 주 쟁점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다음날 코바코 이사장과 기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 소추를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죠.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 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서 이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여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간의 방통위원장들 또 방통위 직원들 관련된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번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좁히면
7월 31일 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음 PPT 보시죠. 제가 본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법적인 이의 의결, 회의 운영 절차의 문제, 법적 근거 없는 기피 신청,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이런 거를 개선하는 아주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 없어서 질의는 안 하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을 안 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흘 전 야당 의원님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갔을 때 보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칠었습니다. 국회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품격과 교양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우리 박선아 변호사님, 박선아 교수님 잠깐만, 예, 거기 마이크 좀 주셔요.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명,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이 뚝딱뚝딱 1시간 만에 83명 가운데 KBS 7명, MBC 6명 이사를 선임했는데,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탄핵으로. 우리 박선아 교수님, 또 변호사님이고 또 박문진 현재 이사님이신데 그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판결문을 보면 적법하게 이 6명이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 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8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판결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신청인으로서. 아, 네. 저희가 이제 신청 취지에 8월 13일부터는 그 새롭게 선임된 6분의 임기가 명목상으로는 진행되시기 때문에 8월 12일까지 조속히 신문기를 열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만 9일에 이제 열어는 주셨지만 방통위 대리인께서 9일까지 소송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상 그 피신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도 그렇고 저희 신청인들도 수긍하는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이제 다시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럼 8월 13일부터 여러 혼란들이 예상된다는 점을 저희가 신청서에 피력을 했었고 재판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예.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원래는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는데 네. 26일까지는 박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문진법에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전임 예. 이사들이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조능희 참고인님, 6명 그 임명된 사람들 다 아시죠? 그 중에 특히 지금 우리 조능희 선생님은 MBC에서 몇 년 계셨어요? 어느 마지막 직위가? 기획본부장으로 퇴직했고요.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우용, 윤길용 두 신임 이사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를 하셨겠군요. 그렇죠. 같이 근무했죠. 이분들이 박문진 이사로서 선임된 배경을 어떻게 짐작합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박문진 이사를 지원한 뭐 경쟁자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분들이 MBC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MBC 노조와 관련해서. 좀 상대 이 자리에 없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또 이분들과 대항을 해서 방송 독립,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의 그 행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너무도 많은 저희 구성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뭐 일부 이분들은 이제 국장을 했거든요. 국장. 이후 한 분은 라디오 국장. 근데 라디오는 국장이었고 이제 본부장 체제였는데 윤길용 이분은 이제 국장이었고 MBC는 당시만 해도 국장 책임제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국장의 그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이분들 산에서 너무도 힘들어서 심지어 저 후배들은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뭐 난독증도 걸리고 거의 뭐 참담한 피해를 입었죠. 그것이 그 방송인으로서 할 일을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고 그냥 뭐 단순히 월급을 깎거나 뭐 이런 거 어디 뭐 이런 거는 아마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방송인으로서 할 말을 못하게 하고 할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저희 PD들, 이분들은 다 PD입니다. PD들은 뭐 거의 뭐 삶의 의욕까지 저희 그 당시 조합원들은 아주 자주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다 철학자가 됐다. 어떻게? 네, 거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이 정도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문진 이사진 그 후임 이사진 선임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거의 뭐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조성훈 차장님, 혹시 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소집 공문 같은 거 보내나요? 예, 공문을 보내나요? 소집. 회의 소집 공문을 회의 소집. 아니 공문은 따로 안 보내나요? 공문은 따로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안 예. 보내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고 위원장이 결정하시고 예.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그 시급하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처리한 건데 그 시급성 판단도 위원장이 판단해서 빨리 소집해라 이렇게 해서 사무처에서 그냥 마련한 건가요? 사무처에 어떤 의견을 듣습니까? 그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서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이 예. 결정해서 예, 위원장이 판단해서 예. 소집을 했고 예. 모든 결정은 위원장 책임하에 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시급성 판단 자체도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시급한 사항이냐 아니냐라는 판단 자체도 위원장이 다 했다는 거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걸- 이거 시급하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뭐 그 그런 사무처에서는 전혀 예, 모르는 입장은 사항이라는 아닌 걸로 알고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예, 예. 자미애 과장님 계신가요? 그 마이크를 들으시죠? 예. 이거 세우고 마이크를 들으시죠? 예. 행정법무 담당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일은 행정법무 담당관실에서 하나요? 네. 회의 소집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일들은 그 어디서 하나요? 네, 회의 소집은 저희 의안팀이라고 있습니다. 아, 행정법무 네. 담당관실 내에. 네. 그러니까 거기 행정법무 담당관실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의안팀이 행정법무 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안팀에서 관여를 안 하셨다는 거죠. 회의 소집 어떻게 하겠다, 시급하니까 빨리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저희 사무처가 사무처에서는 개입을 안 하신 네, 거고 회의 소집 권한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처가 일체 지금까지도 관여를 안 해왔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모든 거는 이진숙 위원장이 책임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님은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은 어딘가에 취임식 끝나자마자 그 오더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처리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아 증인 나오셨나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저기 지금 현재 직업이
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은 박문진 이사도 박문진 겸임하고 계신가요? 이사는 비상임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법학 전문가시니까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 텐데요. 지금 가처분 신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 신청의 대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이사 6인의 이사 선임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에 대한 그 본안 소송 전에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사 선임 처분이 저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 28일부터 시작되었던 이사 선임 의결안 계획안 처분, 그리고 7월 30일에 있었던 이사 선임 처분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그러니까 심의와 어떤 표결의 방법도 기이하고 행정 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검증의 절차도 부실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법한 이사 선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속 심의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혹시 그 전에 이런 심의 과정,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 선임 될 당시에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2021년 8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고 제 기억에 의하면 6월과 7월 사이에 이사 선임 절차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혹시 면접도 보셨나요? 네,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모두 과천 방통위를 출석을 해서 화상 면접을 보았습니다. 1인당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방통위원님들은 화상 면접을 하시기 위해서 각 집무실에서 접속을 하셔서 모두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번에는 면접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 사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이루어진 일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재빠르게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 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과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이날 9시 20분 이진수 방통위원장 지명 및 과천청사 출근, 10시 지원서 및 국민 의견 수렴 내용 전달, 김영관이 비서실로, 이진수 김태규. 접수된 국민 의견은 400에서 500건. 11시 이진수 방통위원장 취임식, 12시 점심 이진수 김태규 도시락 1시간 이내. 13시 제34차 전체회의 안건 초안 보고 후보자 모두 안건 올리겠다고 판단해 10에서 20분 소요. 16시 제34차 전체회의 공지, 17시 제34차 전체회의 개최, 18시 45분 회의 종료. 10분간 정회했으니까 총 회의 시간 1시간 35분. 확인된 8월 2일 날 확인된 이사 선임 방식, 7월 31일이군요.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이건 앞으로도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박선화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2021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과정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항상역 방통위원 체제에서 이사 선임 및 추천은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2달여간 과정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화상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자료를 상임위원 모두에게 보고했고 8월 4일 KBS 이사 지원자 50명 중 40명, 박문진 이사 지원자 22명 중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2일 뒤죠. EBS 이사 지원자 22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의결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류 심사, 결격 사유 확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7월 31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앞서서 이날 하루에 벌어진 일, 1시간 35분간 벌어진 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체회의 기습 개최, 면접 절차 없고 졸속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상임위원 간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법원을 통해서도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송기현 사장님, 뭐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속도 있게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송기원 증인 생각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7월 30일 과정들 네. 이사에 또 지원도 하셨으니까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송 사장님? 우선 뭐 2인 방통위 체제가 그 합의제 성격인 만큼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그 논란의 논의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배제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뭐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한 사람당 한 40여 초 가량 판단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된 분량만 해도 한 20여 페이지, 저 개인에 관한 내용만 해도 한 8장 이상을 썼을 텐데 A4 용지로 그런 것들이 40초에 판단될 수 있는 자료에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 밀실 행정의 표상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만 해도 A4 용지 한 장 분량도 한 3분이 지나갔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송재인께서 보실 때는 지금 추천되고 된 이사들이 사전에 어느 곳에서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내려온 명단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난 청문회 과정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방통위에서 위원들을 정하는 절차가 뭐 이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당시 과정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과정 자체가 7, 8차례 두 분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논의는 없고 OX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혹시 혼선이 올 수 있는데요. 2명이 토론 없이 투표를 반복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예.